강의를 해주신 김질걸 온라인 정보 이 팀장님은 건강과 온라인 콘텐츠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공유해 주시려는 열정이 남다르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상품으로 열강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보실 때 환경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자연치료를 도와주는 건강 프로심으로서 어차피 써야 생활비로 영업중 소득을 만들어가며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는 에즈모 하이리빙 홍인리그로 온라인 정보 이 팀장 김진걸입니다. 나의 성장을 도와주신 분은 대한민국 프로슈머 산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신소비 미닝아웃 커뮤니티 홍의표 이영란 에즈모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도움 나누기는 당뇨입니다. 에즈모 방송국 김수경 박사 건강강의 건강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신진대사, 대사는 묵은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런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의 그 활동이 안 돼가지고 이 혈액이 더러워지고 혈관 경화 등으로 혈액 질환이 생기는데 여기 중에 당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당이 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로 흡수되어서 이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포도당이 이 세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면서 고혈당, 대사장애가 지속돼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소변으로 당분이 나오게 되는 상태가 당뇨입니다. 그러나 당뇨는 축복입니다. 당뇨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생긴다는 시그널입니다. 당뇨는 지금 삶이 잘못되었으니 돌아가라 하는 고마운 신호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당뇨의 일반적 증상은 우리가 체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안 돼서 이 공복감으로 이 식사량이 많아지고 다음으로는 소변으로 빠져나간 그 수분 부족과 그 다음에 혈액이 걸쭉하기 때문에 그 피를 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이 혈액 속에 머물고 있는 당분이 혈액을 묽게 해서 그 자주 소변으로 버립니다. 그 원인은 그 췌장의 그 랑게르 한센섬의 그 베타세포에 분비되는 인슐린의 그 분비 장애 이 작용 부족에 대해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위험인자는 그 유전, 대개 그 동일 가계 내에서 그 당뇨병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 부모가 당뇨병에서 태어난 아들은 그 부모가 전부 당뇨일 경우에는 58%, 한쪽일 경우는 27%의 그 발현율이 보이고요. 연령과 성은 소아당뇨는 15세 미만, 성인 당뇨는 40대 중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비만이 되게 90%의 그 체중 가다가 성인용 당뇨의 그 원인입니다. 육체 활동의 부족은 운동 부족은 인슐린 수용체를 감춘다고 하였습니다. 정신 스트레스, 임신, 그다음 불균형한 식이섬유 섭취 이런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그 진단은 요당 검사, 소변에서 나오는 당의 혈당이 170인 경우, 혈당 검사 공복 시 140이 넘는 경우, 경구당 부하 검사, 당화 혈색소. 그 새로운 진단 기준은 그 전형적인 그 3다 그 현상과 그 식사 관계없이 측정한 게 200이 넘는 경우, 그 다음에 공복 시 혈당이 126이 넘는 경우, 그리고 2시간 식사 후 그러니까 포도당을 75g 포도당이면서 그 당부와 검사에서 2시간의 혈당치가 200이 이상이 넘는 경우입니다. 그 혈당 검사 대상자는 되게 체중이 과다 체중인 사람, 그 다음에 당뇨병을 가진 그 일대 직계 가족, 4kg 이상의 아기를 분만하거나 임시성 당뇨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중성지방이 한 250 넘는 게. 당뇨의 진단 기준은 그 공복 시 그 혈당은 정상은 100 미만이고
126이 넘어가면 당뇨병입니다. 식후 2시간은 140 미만, 200 이상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는 이게 당뇨병인데, 그 중간 사이는 그 당뇨 전 단계인 그 내당능 장애인 경우입니다. 당뇨의 그 기초 상식은 당뇨로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인 경우에는 당뇨 박사가 되어야 100% 고칠 수 있고, 본인의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당뇨는 그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식원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고, 당뇨의 치료는 그 정신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인데, 특히 병원약은 임시방편이라는 거, 절대로 근본 치료가 할 수 없다는 거, 자연요법을 철저히 한다면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고, 남다른 인내심과 의지력과 결단심이 있어야 당뇨 치료가 가능합니다. 당뇨와 췌장의 관계는, 그 췌장에는 인슐린이 분비하는 베타세포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하는 알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내리는 작용을 하고, 혈당이 떨어질 때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간에서 당 생산을 증가해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에서 그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이게 자물쇠, 초인종이라고 그러죠. 세포의 문찍인데, 여기 인슐린 열쇠를 열어야만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인슐린 분비 결핍이나 역할 기능이 제대로 못하면 이 포도당이 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관으로 머물게 돼서 소변으로 배설하게 되는 거죠. 당뇨의 종류는 그 제1형 당뇨병, 제1형 당뇨, 소아형 당뇨, 인슐린 의존용 당뇨병인데, 이 베타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거나 분비되더라도 격감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상태의 당뇨로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2형 당뇨는 성인 당뇨, 인슐린 비의존용 당뇨병인데, 주로 성인 측에 많이 발생하고 비만을 동반하는 유형과 체중이 감소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타 췌장 질환이 일어나고 당내 인성 장애와 임신성 당뇨. 치료요법은 정신요법은 항상 가욕과 교만을 버리고 너그러운 포용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 낙천적,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질병도 생기지 않습니다. 당뇨는 고칠 수 있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치료는 가능합니다. 식이요법은 그 혈당의 정상화와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식사요법에는 대개 3대 영양소 균형 있게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높은 식이섬유 식사를 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하고, 간식으로는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은 피해야 됩니다. 합병증이 있을 때는 이런 지방 함유량을 피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좀 대체하고, 밥과 부식의 섭취 방법은 밥은 3이고 부식은 7인데, 되게 부식은 채소류 위주로 해서 해조류, 버섯류로 함께 골고루 먹는 거. 그리고 채소류, 버섯류, 이런 견과류, 과일류를 섭취할 때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좋고, 날것으로 먹을 수 없을 경우는 익혀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질의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 C, 그다음에 미네랄, 아연, 크롬, 칼륨, 칼슘 이런 걸 많이 보충해주고, 당뇨에 좋은 거는 이 비타민 B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운동요법이 있는데, 운동요법은 그 섭취되는 그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뜻이고, 이 포도당을 이 근육세포의 포도당 이용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요법은 대개 이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달리기가 한 80%, 그냥 이제 근육 저항성 운동은 스트레칭으로 20%. 그리고 운동요 기본 상식은 혈당이 높게 올라가는 시간대가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니까 그때 운동을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로 하루에 한 1, 2회 정도를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약물요법은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약을 이거 좀 끊는 방법은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 즉 식전 110 이하나 식후 2시간 140 이하로 일주일 이상 유지됐을 때 그때 병원약을 이제 30%씩 계속 단계적으로 일주일 유지가 되면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 나가서 나중에 자연요법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유질 요법으로서 이 식이요법에서는 가장 큰 핵심은 이 포만감과 혈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이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 가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해조류에 주로 들어있는 섬유질이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거의 일반 곡물이나 채소류에 주로 들어있는 섬유질로 수세미처럼 거친 형태의 섬유질로 수세미처럼 부피를 팽창해서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류와 채소류. 비타민 요법은 이 식이섬유와 미네랄과 함께 없어서 안 될 비타민 B군. 비타민이 부족하는 거는 우리가 곡물을 도정할 때 씨는 껍질을 깎아대서 거기서 영양소가 다 유효성분이 잃게 돼서 부족하는 원인이고, 미네랄 요법은 당뇨에 좋은 미네랄은 아연, 크롬, 칼륨, 칼슘, 셀레늄. 이거는 미네랄은 무기질 성분이지만 매일같이 생활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자칫 결핍 상태를 유발했으므로 계속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당뇨 관리 요약은 되게 식이요법으로 물 4리터 조금씩 자주 많이, 그리고 피 속에 당을 줄이는 방법은 당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6개 식사라든지 아니면 당의 양이 적은 엽록소, 효소가 있는 54종의 식품 영양소가 생으로 되어 있는 순센식, 그다음에 현미밥, 그다음에 운동요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식후 30분, 60분 혈당이 급상승 때 그때 운동하시고, 대개 약물요법은 이게 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치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우리 혈액 속에 적혈구는 120일을 사는데, 오늘 만약에 피를 채취하면 내일 수명 다할 놈, 어제 생긴 놈, 한 2, 3개월에 적혈구의 주변에 설탕이 붙어있는 이 숫자를 평균 내서 한국은 4.4에서 6.4, 미국은 4에서 6.0, 이제 건강한 건데, 그래서 우리 정상인 당화 혈색소의 수치는 4에서 6입니다. 이제 실이 넘어가면 이제 당뇨병인데, 당뇨병이 목표치가 7%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우리가 대개 당뇨성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남성 성기에는 해면체에 피가 이게 몰려서 이게 발기되는데 발기부전, 그다음에 눈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망막증을 해서 시력장애가 오고, 그다음에 피부 같은 게 가려워서 피부염,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이나 이런 데에 피가 영양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썩는 계절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합병으로 인해서 당뇨가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지금까지 그 당뇨의 정보는 소비자 보호 이해를 돕기 위한 건강 정보이며 다음 제품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식후 그 혈당 조절하는 당 밸런스 식이섬유, 체중을 다이어트하는 슬림톡, 가르시니아, 그리고 54종의 식물 영양소의 순생식, 아연 효모의 그 보고 헬스비 아연, 스피루리나, 동물성 식이섬유 키토 올리고골드, 필수 영양소 24종 비타민 미네랄, 22여 종의 식물 영양소, 식물 혼합 분말이 있는 필수 영양소 트리플 N 맥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 알칼리 수, 그리고 이 혈액순환 펌프질을 하는 이 아큐케어 신발, 온열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심온우,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는 라파 402 VIP, 이동식 찜질방 와인 불가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가자 하루 2명 광고, 애기 먹생생 친구 잘하자.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 두 분이 당뇨여서 당뇨가 걸릴 확률이 58%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저에게 더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짧은 시간 안에 당뇨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농축 엑기스로 꼼꼼히 챙겨주신 김진걸 온라인 정보 2팀장님께 감사의 박수